안녕하세요. 범죄안전예방교육 강의를 맡은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 정영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달라진 것은 평범한 일상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 수법도 점점 비대면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고요.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이버 범죄는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피싱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순서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피싱이 무엇인지,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와 예방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본 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싱이 대체 무엇일까요? 피싱이란 금융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개인정보를 낚시하다는 결합어로 결국에는요,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대표적인 비대면 범죄인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스크 배송 확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기관과 택배회사를 사칭한 각종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성착취 영상 통화 사기, 일명 몽캠 피싱 등 영상과 함께 각 유형별 범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피싱하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 바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군가 부주의해서 감이 떨어져서 똑똑하지 못해서 당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노인과 중장년은 물론이고요. 대학생, 교육자, 공무원까지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앞에서는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첫걸음은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도요, 아주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말투나 전화번호 등을 보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범죄 수법이 고도 지능화되어 위조 공문, 위조 사이트까지 동원돼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건데요. 예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가 발신 번호창에 나타나도록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요. 과거와는 달리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는요, 절대로 돈을 인출하라거나 송금하라고 하지 않으니 이런 요구를 받았다,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웹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해 악성 웹 등을 설치하게 한 뒤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아예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법입니다. 이들이 설치를 유도하는 웹으로는요, 원격 조정 웹, 팀 뷰어,
팀 서포트입니다. 이 웹을 설치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내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요.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 악성 웹도 마음껏 깔 수도 있습니다. 악성 앱이 본인도 모르게 깔렸다. 그러면요. 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웹, 출처가 불분명한 웹 설치는요.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늘기 전에는요. PC용 네이트홈 메신저 사용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기승을 부리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서 다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신저 피싱은요.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족 혹은 지인을 사칭해서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카톡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서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올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김모 씨는 갑자기 딸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며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라서 자신 대신 계좌 3개에 13만 원씩 보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 문자, 딸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6,8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2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어났습니다. 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현금 송금을 요청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피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전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포폰을 만들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제 피해가 끝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설사 자녀라 하더라도 절대 교환하면 안 되신다.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동전화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접속하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파손돼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PC로 접속했다고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기프트카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합니다. 금전 외에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체를 유도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로 인증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워하는 상대방이 프로필 사진이 왜 없냐고 묻자 휴대폰이 고장나서 없는 것이라며 능청스러운 핑계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자 시도하고요. 메신저의 아이디와 프로필을 똑같이 복제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저를 보내기 때문에요. 속기 쉬운 수법입니다. 다음은 아들을 가장해서 인증서 오류를 핑계로 송금을 해달라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또한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을 대리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휴대폰 고정을 핑계로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한 뒤 아버지 휴대폰으로 수신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달라는 방법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있으면요, 별도의 인증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신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요, 한 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요, 피해자에게 무료 쿠폰 제공,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요, 피해자가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문자 메시지 내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요,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돼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미싱에 사용되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다양해서요, 동창회 모임이나 교통범칙금 납부나 결혼식과 관련된 모바일 청첩장, 택배 배송과 관련된 내용,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무료 쿠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문자 메시지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눌러 접속하도록 유인합니다. 가장 많은 스미싱 수법은요, 택배 배송 사칭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돼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송 상태를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택배 회사 등 물류 업체들은요, URL을 클릭하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거나 주소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받는다면요, 곧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성착취 영상통화 사기 사건은요, 화상 채팅이 가능한 웹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 채팅으로 시작해서 여자인 것처럼 사진도 보내지만은요, 사실은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내용처럼 음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APK 파일을 보내주고요, 피해자는 음성 채팅을 하기 위해서 이 웹을 클릭해서 설치하게 되죠. 그 순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지인 연락처 등이 해킹되고 화상 채팅하면서 녹화한 피해자의 얼굴, 알몸, 음란 행위 등의 영상을 해킹한 연락처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형태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몽캠 피싱이라 불리는 성착취 영상통화 사기 범죄는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맡은 업무 성과에 따라 수익률을 분배하는 등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피싱 범죄는요, 돈을 송금한 경우 대부분은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 등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SNS에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의 주소록 등 비상 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 개인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100% 사기 전화이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 역시 무시하셔야 합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웹을 이용하는 것도요, 예방이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요, 반드시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절대로 웹 설치 요청 등에 응하지 마십시오. 파손돼서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을 추가해 달라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거절하고 전화를 회피한다면 절대로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만 클릭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나 URL 주소는 궁금하시더라도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평소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시고 스마트폰 역시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성착취 영상통화 사기는 한번 발생한 순간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요. 그 무엇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미 범인들에게 넘어간 피해자의 영상은요.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랜덤 채팅과 같은 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성영상물을 촬영, 제작, 유포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거나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해도 안 되며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의 제작, 반포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직접 촬영을 했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면 모두 처벌됩니다. 혹시 피해를 당하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피해 진술 시부터 영상 삭제 지원까지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화, 모바일, 인터넷, 경찰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24시간 상담 가능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상담, 삭제,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운영자와 유포자, 참여자도 모두 공범입니다. 모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물에 아무리 칼을 그어봐도 물을 뺄 수 없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는 싸움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집안일을 외부로 알리기 꺼려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범죄로 신고하는 일이 적었고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국가의 개입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키는 말로서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성학대나 방임, 유기 등도 가정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요,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예방, 방지하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찰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송출 시간을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살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상습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만 적용됩니다.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 아동 등의 나이, 인상 차기 등 신상 정보와 그 밖에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됩니다. 또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은요, 연결 화면에서 실종 아동의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종자 발견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시행되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의 감심과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동참과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의심이 최고의 예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는요, 단호히 끊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셨으면 합니다. 나의 개인정보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